삼성전자, 앞으로 더 오를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죠. 삼성이 파는 물건값이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고 그 오름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구조거든요. 물건값이 오르는데 그걸 만들 곳은 몇 곳뿐이죠. 이건 회사가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는 판이 깔렸다는 뜻입니다.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핵심부터 짚을게요. 주가가 오르려면 결국 회사가 돈을 더 벌어야 하고 회사가 돈을 더 벌려면 파는 물건값이 올라야 하죠. 지금 삼성이 파는 메모리 반도체 값이 바로 그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짝 오르는 정도가 아니죠. 일부 제품은 지난해 대비 몇 배씩 뛰었고 앞으로도 더 오른다는 관측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값이 오르면 같은 양을 팔아도 회사가 손에 쥐는 돈이 커집니다. 공장을 더 짓지 않아도 팔던 걸 그대로 팔면서 이익이 불어나는 거죠. 이게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고 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 물건값이 왜 오르는지, 언제까지 오를지, 그리고 그게 왜 삼성에게 유리한지를 차근차근 뜯어볼게요. 다 듣고 나면 왜 오를 확률이 높다고 하는지 그림이 선명해지실 겁니다. 그럼 이 물건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볼게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본 메모리, 이른바 D램의 값이 지난해 특정 시점 대비 4배가 넘게 뛰었어요. 한 달 만에 값이 거의 2배로 뛴 구간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하나의 값이 이렇게 짧은 사이에 몇 배씩 오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죠. 값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물건이 귀해지면 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딱 그 상태죠. 세계 곳곳에서 이 물건을 확보하려고 줄을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귀한 물건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삼성이죠. 값이 오를수록 웃는 건 사는 쪽이 아니라 만드는 쪽, 그러니까 삼성 같은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값이 이미 이렇게 올랐으면 이제 곧 꺾이는 거 아니냐고요? 충분히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보통 물건값은 확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곤 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값을 예측하는 여러 곳이 하나같이 앞으로 더 오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일본계 투자은행은 올해 메모리값 상승폭 전망을 원래보다 훨씬 높게 다시 고쳐잡았어요. D램은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낸드라는 다른 메모리는 60% 넘게 오른다고 봤습니다. 처음 예상보다 값이 더 세게 오른다는 쪽으로 눈높이를 올린 거죠. 값이 곧 꺾일 거라면 이렇게 전망을 미루고 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예상보다 더 오래, 더 세게 오른다고 보는 쪽으로 시장의 판단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럼 왜 값이 안 꺾이고 계속 오를까요? 여기에 이번 상승의 진짜 핵심이 있죠. 보통은 값이 오르면 만드는 쪽이 공장을 늘려서 물건을 더 찍어내요. 그러면 물건이 흔해지고 값이 다시 내려오죠.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인공지능에 쓰이는 특수 메모리 수요가 워낙 폭발해서 새로 지은 공장 라인이 죄다 그 특수 메모리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작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를 만들 자리가 부족해진 겁니다. 공장은 분명 늘어나는데 일반 메모리는 오히려 더 귀해지는 희한한 판이 벌어진 거죠. 만드는 곳을 늘려도 부족분이 금방 안 풀리니 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이 꼬인 매듭이 쉽게 안 풀린다는 게 값이 오래 오를 거라고 보는 근거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얼마나 심한지 창고 사정을 보면 더 확실해요. 보통 값이 이렇게 오를 조짐이 보이면 만드는 회사들은 미리 쌓아둔 재고를 풀어서 수요를 감당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쌓아둔 물량이 이미 바닥 수준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곳간이 비었다는 뜻이죠. 게다가 새로 만들어낸 물건도 창고에 쌓일 틈 없이 곧바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만들자마자 임자가 정해져 있는 셈이죠. 이렇게 재고가 없고 만드는 족족 소진되는 상황에서는 값을 누를 요인이 아예 사라집니다. 물건이 조금이라도 남아돌아야 값이 내려갈 텐데 남는 물건 자체가 없으니 파는 쪽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이런 곳간 사정은 하루아침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공급 부족이 왜 오래 갈 수밖에 없는지 텅 빈 창고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도 짚어줄게요. 값을 내다보는 여러 기관이 입을 모아 이 호황이 적어도 2027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2028년까지도 물건이 모자랄 거라고 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사가 돈을 잠깐 반짝 버는 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꾸준히 번다는 뜻입니다. 주가는 지금 당장의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를 벌지를 미리 계산해서 움직이죠. 그러니 이 초 국면이 여러 해 이어진다는 전망 자체가 주가를 밀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값이 한 분기만 오르고 마는 거라면 주가도 잠깐 오르고 말겠지만 몇 년을 내다보는 상승이라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이 삼성 편이라는 게 지금 이 국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짧게 오르고 끝날 상승과 여러 해 이어질 상승은 주가에 미치는 무게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값이 오르는 게 삼성 실적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숫자로 짚어볼게요. 시장에서는 삼성이 올해 4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의 분기 영업이익을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기에 벌어들이는 돈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 해를 합친 전망이에요. 일부 증권가에서는 삼성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벌어들일 영업이익이 다 합쳐 어마어마한 규모에 이를 거라는 파격적인 관측까지 내놓았습니다. 이 숫자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부 방금 말한 메모리값 상승에서 비롯된 거죠. 물건값이 오르니 회사가 손에 쥐는 돈이 불어나고 그게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숫자로 찍히는 거죠. 주가는 결국 이 이익을 따라가죠. 이익이 사상 최대로 향한다면 주가가 향할 적도 어렵지 않게 짐작됩니다. 왜 삼성이 특히 유리한지 한 겹 더 들어가 볼게요. 물건값이 오를 때 그 물건을 파는 회사가 값을 올려받을 힘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은 사려는 쪽이 아니라 파는 쪽이 칼자루를 쥔 상태입니다. 물건이 귀하니 삼성 같은 회사가 값을 올려 부르기가 훨씬 수월해진 거죠. 실제로 고객사와 맺는 장기 공급 계약 중에는 시장값이 오르면 공급 가격도 따라 올리도록 한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값이 오르는 만큼 삼성이 받는 돈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물건을 사가는 쪽에선 메모리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됐고 값을 좀 더 주더라도 물량을 잡으려고 해요. 파는 쪽이 이렇게 유리한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만드는 회사의 몫이 됩니다. 삼성이 지금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수요가 왜 이렇게 폭발하는지 그 뿌리를 볼게요. S세계가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새 시대로 통째로 넘어가고 있죠. 인공지능은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성능 메모리가 잔뜩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을 돌리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하나 지어질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앞다퉈 짓고 있습니다. 수요가 하늘로 치솟는 거예요. 문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몇 곳뿐이라는 점입니다. 만들 곳은 한정돼 있는데 사려는 곳은 계속 늘어나니 값이 오르고 물건이 귀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이 몇 안 되는 회사의 맨 앞자리에 삼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깊어질수록 삼성이 파는 물건의 몸값은 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 수요가 반짝하고 많은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인공지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예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더 많은 서비스가 인공지능을 쓰게 될 겁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처리하는 똑똑한 인공지능이 퍼질수록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은 지금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커져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걸 담고 처리할 메모리도 그만큼 더 필요해집니다. 즉,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할수록 메모리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이건 한 해 유행하고 사라질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질 큰 물결입니다. 수요의 뿌리가 이렇게 깊고 튼튼하니 삼성이 파는 물건이 갑자기 안 팔릴 걱정은 크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해질 물건을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미래를 위해 얼마나 크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봐야 해요. 삼성은 최근 국내에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를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데만 수백조 원 규모의 계획을 세웠고 로봇처럼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인공지능 분야에도 큰 돈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회사가 이렇게 대규모로 미래에 베팅한다는 건 앞으로 물건이 더 많이 팔릴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죠.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데 수백조를 쏟아붓는 회사는 없거든요. 지금 만드는 물건이 부족해서 값이 오르는 판에 만들 능력까지 크게 키우는 겁니다. 값이 오르는 동안 물량도 늘릴 수 있다면 버는 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향한 이 큰 걸음이 앞으로 여러 해의 실적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 되는 거죠. 새로운 돈줄도 열리고 있어요. 삼성에는 남의 설계를 받아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세계적인 큰 고객들을 잇따라 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을 설계하는 유력한 기업들이 삼성에 생산을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업은 그동안 삼성의 약한 고리로 꼽혔는데 여기서 대형 고객을 확보하면 완전히 새로운 이익원이 생기는 겁니다. 메모리에서 돈을 벌고 여기에 위탁 생산이라는 또 다른 기둥까지 세워지면 회사가 기대는 다리가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는 거예요. 다리가 여러 개면 그만큼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벌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메모리에 새로 열리는 이 돈줄까지 더해지면 삼성의 이익 구조는 한층 두꺼워져요. 성장할 여지가 여러 갈래로 열려 있는 거죠. 과거에 이런 값상승 국면에서 삼성 주가가 어땠는지도 참고할 만해요. 메모리 값이 크게 오르는 시기를 흔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제품이 잘 팔리고 값도 오르는 좋은 국면이 보통보다 길고 세게 이어지는 걸 말해요. 이런 슈퍼사이클이 찾아오면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곤 했습니다.
회사가 버는 돈이 몇 배로 뛰니 그 회사의 값어치도 따라서 크게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어요. 지금이 바로 그 슈퍼사이클의 한복판이라는데 시장의 시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물건값이 오르고 그게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 실적이 회사 값어치를 밀어올리는 흐름. 이 연결고리가 지금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좋은 국면이 이어지는 한 그 끝에 놓인 주가가 어느 쪽을 향할지는 어렵지 않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 상승의 끝물이 아니라 초입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값이 오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더 오른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보통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지는데 지금은 그 긴 흐름에서 아직 앞쪽에 서 있는 셈이에요. 이미 값이 오를 대로 다 오른 뒤라면 앞으로 남은 상승분이 얼마 없겠지만 이제 막 본격화되는 시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게다가 이번 상승을 이끄는 인공지능 수요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커질 일만 남았어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한 값이 지탱되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상승의 뒷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지나간 상승을 뒤늦게 쫓는 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상승의 초입에 서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이 시장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죠. 값이 오르는 속도가 얼마나 가파른지 실제 시장 사례로 짚어볼게요. 최근 메모리 현물 시장에서는 물건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어요. 어제 부른 값과 오늘 부른 값이 다를 만큼 빠르게 오르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즉석에서 거래되는 값이 미리 맺어둔 계약값보다 훨씬 높이 뛰면 만드는 회사에는 더없이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져요. 다음 계약을 맺을 때 값을 더 높게 부를 명분이 생기잖아요. 사려는 쪽은 지금이라도 물량을 잡아두려 하고 파는 쪽은 값을 올려 부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삼성이 앞으로 받게 될 돈의 눈높이도 함께 올라갑니다. 값이 오르는 속도 자체가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신호를 미리 보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값이 완만하게 오를 때보다 이렇게 가파르게 뛸 때 만드는 회사가 누리는 이익의 폭도 훨씬 커지거든요. 조심해서 봐야 할 부분도 있어요. 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물건을 사가는 쪽에서 부담을 느껴 주문을 잠시 미루거나 조절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값의 상승폭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완만해질 거라는 시각도 있어요. 또 값이라는 건 늘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는 숨을 고르는 구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함께 봐야 그림이 균형을 잡습니다. 다만 짚어둘 게 있어요. 상승폭이 완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 값이 다시 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급이 부족한 근본 상황이 그대로 인한 값의 높은 수준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러 관측의 공통된 결이에요.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큰 방향이 위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삼성이 파는 물건값이 몇 배씩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른다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어요. 값이 오르는데 만들 곳은 몇 곳뿐이고 그나마 새 라인은 특수 메모리에 쏠려 일반 메모리는 계속 귀합니다. 이 부족한 상황이 적어도 2027년, 길게는 그 이후까지 이어진다고 봐요. 그 덕에 삼성은 역대 최대급 실적을 향하고 있고 값을 올려 받을 힘까지 쥐고 있습니다. 수요의 뿌리인 인공지능은 이제 막 커지는 중이라 갈수록 더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해요. 여기에 대규모 미래 투자와 새로 열리는 위탁 생산 돈줄까지 더해집니다. 이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면 삼성이 앞으로 벌 돈이 커질 이유는 많고 줄어들 이유는 적어요. 주가는 결국 회사가 버는 돈을 따라가니 그 방향이 어느 쪽일지가 보이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챙겨보면 좋을까요? 흔들리는 시장에서 중심을 잡으려면 볼 지점을 정해두는 게 좋아요. 첫째, 메모리 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르는지를 보면 됩니다. 값이 오르는 한 삼성이 버는 돈도 늘어는 한 이체, 삼성의 분기 실적이 실제로 사상 최대를 향해 가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전망이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이 오는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위탁 생산에서 대형 고객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켜보면 좋아요. 새 돈줄이 열리는 신호니까요.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주가가 오를 힘이 진짜인지 보여주는 좌표죠. 반대로 하루하루의 짧은 출렁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값이라는 큰 방향이 위쪽을 향하는 한 하루치 흔들림은 그 큰 흐름 앞에서 작은 잔물결일 뿐이거든요. 왜 하루하루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지 조금 더 짚을게요. 주가는 짧게 보면 온갖 이유로 오르내려요. 세계 시장 분위기, 환율, 그날그날의 자금 흐름에 따라 하루에도 위아래로 출렁이죠. 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 회사가 얼마를 버느냐가 주가를 정합니다. 지금 삼성은 파는 물건값이 오르면서 버는 돈이 커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이 큰 방향은 하루치 뉴스 몇 개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주가가 조금 빠졌다고 해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갑자기 풀리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수요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짧은 출렁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물건값이 오르고 실적이 커지는 이 큰 그림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큰 그림이 위쪽을 가리키는 한 잔물결은 잔물결일 뿐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단순합니다. 지금 장은 그냥 운 좋게 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 버티는 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중요한 부분 안내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덕분에 채널이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의 표시로 숨겨왔던 2가지 자료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시나리오 매매일지예요. 제가 경력은 길지 않지만 이 시장에서 15년 넘게 살아남았거든요.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일지입니다. 15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작성해왔어요. 시장은 한 가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상승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한 가지 시나리오만 머릿속에 그리고 들어갑니다.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빠지면 당황하고,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못 들어갔는데 올라가면 또 후회하고요. 시나리오 매매일지를 쓰면 어떤 흐름이 나와도 미리 준비된 대응이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이건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독자 1만 명 달성을 기념해서 이번 한 번만 공개하기로 했어요. 상승 시나리오, 조정 시나리오, 횡보 시나리오 3가지로 나눠서 각 시나리오별 대응을 구체적으로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열어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힐 거예요. 두 번째 자료는 새롭게 만든 자가 진단 시트입니다. 자기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예요. 시장에서 손실 보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가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못 본다는 점이거든요.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던 비중도 5% 빠지면 손이 떨리고, 멘탈 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도 막상 폭락 보면 충동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미리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놔야 해요. 내 포지션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비중이 멘탈을 흔들 정도인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게 1분 만에 진단됩니다. 자기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고 시장에 끌려가면 가장 안 좋은 자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어요. 저번 주까지 만든 자료를 공유해드렸는데 신청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료를 늦게 받아 대응 못하셨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흐름 공유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자료 한 번 받는 걸로는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갑자기 폭락이 나오거나 환율이 급변할 때 바로바로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자료로 기준을 잡으시고 흐름 공유방에서 같이 시장 흐름을 추적하는 구조인 거죠. 확실히 말씀드리면 이건 유료 상품이 아닙니다.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 매도 신호를 보내드리는 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보실 수 있는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그리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짧은 인사 한번, 이것만으로도 채널을 계속 키워갈 수 있어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두 번째,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세 번째,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시면 시나리오 매매일지와 자가 진단 시트 보내드리고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드립니다.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변수 하나 터질 때마다 또 따라가는 입장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이 앞으로 오를 확률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삼성이 파는 물건값이 오르고 있고 그 오름세가 오래 이어질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인공지능 수요가 폭발하는데 만들 곳은 몇 곳뿐이고 새 공장 라인마저 특수 메모리에 쏠려 일반 메모리는 계속 귀합니다. 이 부족이 여러 해 이어진다고 보니 삼성은 사상 최대급 실적을 향하면서 값을 올려 받을 힘까지 쥐었어요. 수요의 뿌리인 인공지능은 이제 시작이고 대규모 미래 투자와 새 위탁 생산 돈줄까지 더해집니다. 물건값이 오르고 실적이 커지고 그 실적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이 연결고리가 지금 힘차게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값이 잠깐 숨을 고르는 구간은 올 수 있지만 큰 방향이 위쪽을 향한다는 사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큰 줄기를 믿고 차분히 지켜볼 자리예요. 기준이 있는 사람이 버티는 장입니다.